트래블 데일리 동영상 뉴스는 유튜브에서 여행 중개소 또는 트래블 데일리를 검색하시면 쉽게 시청할 수 있습니다. 소리로만 듣고 싶으시면 팟캐스트 플랫폼 팟빵에서 여행 중개소를 검색하시면 쉽게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여행업이 생존을 위한 3가지 요구사항을 정부에 강력 촉구했습니다. 한국여행업협회가 정기총회를 통해 3가지 요구안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타스프 처리 수수료가 내년에도 동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와 동일하게 건당 100원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싱가포르 관광청이 여행산업 미래를 위한 캠페인을 발표했습니다. 글로벌과 로컬 커뮤니티 관광 재개의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5성급에서 느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인천의 더 위켄드 리조트가 그랜드 오픈했습니다. 일본 정부 관광국 한국사무소에서 내년도 다이어리를 배포합니다. 와이파이 도시락이 포인트 유효 기간을 연장합니다. 회원 40만 명 대상으로 한다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트래블 데일리 동영상 뉴스 11월 30일 월요일자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여행업계는 코로나19가 국내에 발생한 후 지금까지 사실상 영업정지 상태로 10개월째 매출 제로라는 참담한 현실에 놓였다. 대량 실직 사태는 막아보고자 유무급 휴직 등 온갖 방법을 강구하며 하루하루 생존의 싸움을 벌이고 있다. 그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한 감염병으로 국민 모두가 어려운 상황이었기에 우리 업계도 국민 안정이 최우선이라는 정부의 방역 지침에 적극 협력하며 모진 시간을 감내해왔다. 하지만 코로나19가 장기화를 넘어 일상이 되어버린 지금 코로나19 종식만을 기다리며 버티기엔 우리의 수명이 다 되어버렸다. 이에 오늘 우리는 하루아침에 살 길을 잃어버린 10만여 명 종사자들의 절규를 담아 최소한의 생존 환경이 조성되도록 아래의 요구사항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1. 사실상 영업정지로 무조건적인 14일 격리조치를 완화하고 그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라! 2. 우수 방역국가 간 또는 지역의 트래블 버블을 조속히 시행하라! 사업주도 국민이다. 최소한의 운영 경비를 지원하라! 2020년 11월 27일 한국여행업협회 회원 1동. 네, 여러분 방금 그 성명서 낭독하고 발표하는 영상을 먼저 보고 오셨는데요. 한국여행업협회가 지난 27일 서울 가든호텔에서 제29기 정기총회를 열었습니다. 이 정기총회 개최한 후에 영상 보신 바와 같이 성명서를 발표를 했습니다. 먼저 총회 소식 간단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총회처럼 똑같은 내용이었습니다. 내년도 사업계획과 예산안 통과시켰고요. 코로나19 사태로 최소 인원만 참석한 가운데 2020년 사업 추진 실적 보고했고 내년 사업계획 등을 알렸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이제 2020년 대비 아무래도 좀 줄었겠죠. 33%가량 감소해서 그렇게 나왔고요. 자, 이날 총회에서는 카타 회원사 대표들이 집결한 가운데 여행업 생존을 위한 구체적 지원을 정부에 강력하게 요구하는 성명서를 영상에서 보신 것과 같이 발표를 했습니다. 카타 회원사 대표들은 성명서를 통해 코로나19 장기화 및 무조건적인 14일 자가격리 조치로 여행업계는 사실상 10개월째 영업정지와 매출이 전무한 가운데 유급과 무급휴직 등 온갖 방법을 강구하고 종사자들의 실직을 막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3가지 요구사항 밝혔는데요. 앞서 영상 보신 바와 같고요. 내용은. 그래서 아마 그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우리 여행업계가 피해를 입고 처음으로 이런 좀 강력한 의지를 보인 거는 처음 같아요. 성명서 발표하고 그랬던 것들은. 그래서 이것들이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어떻게 전달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어떤 하나의 어떤 퍼포먼스를 좀 보였다는 거에서 좀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다음 소식. 뭐 타스프가 이제 뭐 여행 자체들을 안 가니까 타스프도 당연히 그 실적이 떨어지겠죠. 뭐 실적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내년 타스프 처리 수수료는 코로나19로 인한 특수 사항인 점을 감안 건당 200원으로 조정이 필요하지만 올해와 동일하게 건당 100원을 유지할 것으로 아이아타와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19년 경우 연간 타스프 처리 건수는 200만 건을 상회했고 2020년 건당 수수료로 100원을 지급했지만 2020년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연간 100만 건 이하로 예측됨에 따라 2021년 건당 수수료는 200원으로 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지만 내년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요 얘기는 이제 그 총회 때 그 카타의 그 사업 추진 실적 보고서에 이제 나온 내용을 저희가 좀 가져왔는데, 그래서 요 처리 건수 2019년이랑 그다음에 2020년은 이제 10월까지만 나왔는데 처리 건수와 금액이 좀 어떻게 됐나 저희가 한번 담아봤어요. 표로 작성해서 지금 보고 계신 표인데 뭐 그래도 이런 자료들이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이 좀 아마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한번 두 번째 소식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싱가포르 관광청이 그 싱가포르를 비롯해서 해외 여행을 재조명하기 위해 새로운 캠페인을 발표했습니다. 싱가포르는 현재 뭐 확진자가 뭐 한 명, 뭐 가끔 한 명 정도 나오는 수준, 요 정도로 관리가 지금 굉장히 잘 돼 있고, 이번 캠페인으로 관광산업 전반에 대한 생각을 나누고 미래 여행 산업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싱가포르 관광청은 자체적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요 싱가포르 관광청 캠페인이 뭐냐면요, 싱가포르 리이매진, 다시 만나는 싱가포르네요. 글로벌 포럼 뭐 이런 것도 있고, 예. 그래서 뭐 포럼은 현지에서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글로벌 파트너들이 모여 여행 경험의 새로운 가능성을 창출한 싱가포르의 경험을 나누고 민과 관이 협력해서 여행자들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전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다룬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내년 싱가포르에서 첫 번째 행사가 펼쳐질 예정이라고 해요. 그래서 싱가포르 관광청은 지역사회 구성원, 여행산업 관계자가 모여서 공동으로 아이디어 구상하고 싱가포르 관광 재개에 대해 논의하는 참여 프로그램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기존에는 잘 안 알려진 명소들 재발견할 수 있도록 또 하고, 또 싱가포르 국민들의 여행 장려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이래요. 이 캠페인은 이제 2021년에 출범할 예정이며 자세한 내용은요 추후 또 발표할 거라고 하는데, 싱가포르가 이런 측면에서는 잘 하지요. 근데 뭐 우리나라 또 다른 나라와 직접적인 비교는 조금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서울보다 조금 작은 규모의 나라이기도 하고, 또 어떤 정치적 성향, 국민들의 인식이 우리나라와 비교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와 직접적인 비교는 좀 무리고, 다른 또 우리나라와 미국 같은 데 직접적인 비교도 조금 무리라, 코로나 상황은 제각각 각국에서 어떤 그 리더들의 어떤 그 뭐 생각과 뭐 지도력, 뭐 리더십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는 것 같은데, 솔직히 말하면 인간이 코로나에 대적해서 어떻게 잘한다 잘못한다 평가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거 자체가 좀 교만이고 자만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은 뭐 우리는 잘하고 있는데 너네 왜 뭐해 이렇게 비난할 일도 아니고, 쟤네는 너무 잘하네 우리는 너무 못하네 이렇게 할 일도 아닌 것 같아요. 그냥 각자 자리에서 방역과 그런 좀 이렇게 전파가 되는 걸 조심하는 게 가장 최선인 것 같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네. 자, 여러분 그 인천의 을왕도 아시죠? 을왕리. 자, 인천 제2터미널 그 조금 근방에 가면은 이제 을왕리 해수욕장 멋있는데 거기 나오죠. 거기에 이제 새로운 호텔이 들어섰습니다. 뭐 새로 진 건 아니고 리모델링 했는데, 국내 최초의 어반 부티크 리조트 더 위크앤 리조트가 지난 26일 날 공식 그랜드 오픈했습니다. 예. 여기가 이제 은왕리 해수욕장 근처에 위치해서 대부분의 객실이 이제 탁 트였어요. 이 해수욕장 바다가 아주 멋있게 펼쳐져 있고, 수도권에서도 접근성이 비교적 좋습니다. 차가 안 막히면 시내에서 1시간 안짝으로 도착을 하더라고요. 내국인 여행객들이 일단 당분간 주요 타깃이 될 것 같고, 특히 밀레니얼 세대를 겨냥한 다양한 콘텐츠들이 확보돼서 젊은 리조트로 만들겠다고 어떤 포부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어떤 부모와 아이들, 가족 단위 고객도 그 고객을 위한 콘텐츠도 만만치 않게 구성이 또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세대와 연령층을 위한 서비스도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
자, 총 15개 타입으로 구성이 됐어요. 객실은 191개 이렇게 돼 있고, 보면 파티를 좀 좋아하는 그런 좀 요런 트렌드가 있잖아요. 그래서 풀사이드 복층 객실, 더 하우스 스위트 같은 경우는 이제 또 여기서 이제 바비큐도 해 먹을 수 있고, 반려동물과 함께 여기는 전용 공간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뭐 어떤 리조트 호텔이건 간에 뭐 각 등급별로 이 방이 있잖아요. 근데 아무튼 스위스 호텔은 스위스 호텔이래. 스위트 객실 같은 경우는 복층 펜션형 구조로 또 돼 있어요. 그래서 아래층 거실에서 파티 같은 거 하고 요리하고 위층 침실로 이렇게 돼 있는 그런 아주 굉장히 트렌디한 그런 디자인으로 돼 있는 더 위크앤 리조트입니다. 그래서 보면 뭐 밑에 편의점 시설도 있고 뭐 그런 당구 그다음에 뭐 이런 거 그다음에 그 워터파크 그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또 미니 골프장 같은 것도 있고 뭐 이런 것도 굉장히 컨텐츠가 재미있는 컨텐츠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VR 시뮬레이터와 오락기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그 옆에 말씀드렸다시피 을왕리 해수욕장, 왕산 해수욕장이 아주 바로 옆이에요. 그래서 지금 루프탑도 당연히 있고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좀 그렇지만 내년 여름철 하계 그 바캉스 시즌 되면 여기 뭐 소위 말해서 대박이 좀 터질 것 같아. 예, 굉장히 좋더라고요. 객실가도 뭐 평균적인 객실이 1박당 한 10만 원 초반대 가격이라서 가격에서도 큰 부담은 없을 것 같고 그래서 뭐 기자간담회도 하고 그랜드 오픈식을 했는데 직접 둘러본 결과 굉장히 좀 좋더라고요. 자, 이현지 트리니티 DNC 대표, 그러니까 이현지 대표가 여기 대표고 총 지배인은 또 외국인 따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현지 대표는 호텔의 경우 브랜드 스타일, 성급의 다양화가 많이 진행된 것에 반해서 성급이라는 게 이거 4스타냐, 3스타냐, 5스타냐 이건데 제가 물어봤어요. 등급이 어떻게 되냐는데 요걸 이제 그 콘도미니엄 그걸로 등록을 했기 때문에 몇 등급 받는 거랑은 큰 상관은 없고 획일적이고 차별화된 특성이 없는 곳들이 많이 있어서 안타까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개선해서 좀 편안하고 서비스 다양한 컨텐츠를 갖고 있는 그런 어반 부티크 리조트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해서 다양한 여행객들이 선호하는 라이프 스타일의 표준으로 자리 잡게 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주식회사 건영이 있죠. 건영의 이제 회장의 그 2세가 여기 이현지 대표입니다. 그래서 좀 이쪽 뭐라 그러죠? 이런 건설 이쪽 분야에서 전문 부동산 개발 이쪽엔 또 전문 업체고 해서 아무튼 그런 건 둘째치고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을왕리 그쪽에 뛰어나기 때문에 바람 쐬러 갈 때, 그래서 해변가를 보고 있는 리조트 끼고 있는 걸 보려면 강원도까지 멀리 가야 되잖아요. 근데 수도권에서 가까워서 그렇게 머리 식히면서 호텔 리조트 경험할 때 가까워서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도. 예. 다음 소식, 일본 정부 관광국 JNTO 서울 사무소에서 내년도 다이어리 출시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재밌게 잘 구성되어 있습니다. 신청 선착순으로 받는데요. 그래서 여행업계와 관광업계 관계자만 100명 정도, 그래서 12월 9일까지 신청 가능하고요. 신청 방법은 밑에 자막에 나가 있는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뭘 담아야 되냐면 메일로 성함 또는 회사명, 주소, 전화번호 기재한 후 받으면 됩니다. 또 아울러서 도쿄관광정보센터에서 도쿄여행 계획이 있으신 분들을 위한 하나 뉴스가 있는데, 최신 도쿄의 관광 정보를 센터 전문 안내원이 음성 및 채팅을 통해 직접 대답해주는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한국어, 중국, 일본어, 영어 이렇게 4개국어 이용할 수 있고요.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등 인터넷이 가능한 환경이라면 일본은 물론 세계 어디서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제가 요 소식을 왜 전해드렸냐면, 일본 지금 가기 어렵잖아요. 코로나도 코로나고 뭐 정치적 문제 좀 해결돼야 될 것들이 좀 남아있긴 한데, 최근에 어떤 조사가 당제 해외여행이 시작이 되면 가보고 싶은 나라가 어디냐인데 일본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압도적인 숫자가. 그래서 예전에 이런 일이 벌어지기 전에 한 해 750만 명 정도 갔죠. 굉장히 1등이었죠. 1등 아웃바운드. 그때 이제 뭐 한일 문제도 있었고 해서 좀 민감한 문제들이 겹쳐서 지금 또 코로나도 있어서 이렇게 됐는데, 아무튼 가깝고 컨텐츠가 많기 때문에 일본을 해외여행 목적지로 바라고 있는 사람들 익명으로 조사했기 때문에 익명으로 나온 거예요. 예.
그래서 뭐 그런 뭐 부가적인 문제들이 좀 해결이 되면 빨리 한일 관계 개선도 좀 해결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민간 교류는 좀 여전히 좀 어느 정도는 좀 회복될 필요성은 있지 않을까라고 예, 생각이 듭니다. 우리 업계 입장에서 보면요. 예. 자, 오늘 준비한 소식 대략 여기까지입니다. 한 주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날씨 더 추워졌어요. 건강 조심하시고요. 아무튼 행운이 깃드는 또 한 주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안녕!